자, 국가 개조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국가 개조를 왜 하냐? 현 정부만 제대로 저기 하면 되지. 다시, 개편하면 되지. 예. 정신 차리면 되지. 혁신하면 되지. 무슨 국가 개조까지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개조론이 요즘 부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의견을 나누시기에 네. 제가 먼저 저 답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국가 개조가 필요할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적인 측면은, 교육 그렇죠. 파트에서는 저는 강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개조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세월호와 같은 대형 사고 하나 때문에 국가를 개조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건 슬픈 일이죠. 예. 왜 아닌가 하면 그러면 앞으로 대형 사고 날 때마다 국가를 개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개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이야기가 안타까운 얘기죠. 이 발상이 네.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 발상 자체가 그럼요. 정치 지도자의 수준을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앞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일어날 수 있죠.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국가 개조 차원에서 없던 정부 기구가 생겨난다. 또 있던 것이 없어진다. 또 통폐합한다.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공직사회가 이게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죠. 네. 더욱이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이 생긴다. 또 무시무시한 규정들이 생기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 사고 때문에 국가 개조하자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 발상이다. 네. 그리고 네. 국가 개조를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인데 네. 그럼 대통령이 여기서 하나 짚고 나가겠어요. 정부 조직 이번에 개편하고 세월호 때문에 막 하는 건 잘못된 거네요. 그건 그렇게 서둘러서 하면 땜질시키고 네. 뒤돌아서면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 이게 땜빵용이다. 너무 서둘렀다. 네. 당장 해경을 해체하겠다. 네. 아마 이게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개조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예요, 사실은. 네. 우리 박 대통령께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네. 사실은 국가 개조입니다. 네. 근데 이 국가 개조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부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1년 만에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가 개조 원인은 보다 근본적인 데 있는 것이지 대형 사고 하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다면 과거 서해 페리오 사건 났을 때 그때도 많이. 삼풍 백화점 사망이. 무너져가지고 500명 이상 죽었잖아요. 1000명요. 그때도 그런 말은 안 나왔다고. 네. 근데 이번에 이 사고가 크죠. 네. 슬픈 일입니다. 무척. 이제 국가 개조를 마치 할 것처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되죠. 네. 국가 개조를 하려면 네, 저는 뭐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우선 이거는 정권 정당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국민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정치나 정당 차원에서 정부 정권 정당 차원에서 정권이나 정당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민 차원에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네. 단기적으로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죠. 이게 부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국가 개조의 원칙이 아마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그렇게 해야 돼요. 되는데. 교과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예. 돼요. 근데 이제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많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근본 원인은 뭐냐? 우리가 건국해서 지금까지 써먹었던 국가의 기본 틀은 생명이 다 끝났어요. 소위 건국용, 네. 전쟁용, 혁명용, 산업용, 그 다음에 민주화용. 다 끝났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분단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고. 네. 또 지식산업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명에 대한 틀을 다 깨부시고 네.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 개조 사업이거든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을 터인데 헌법을 포함해서 첫째 시작해야 될 것이 제헌적 수준의 개헌을 해야만 국가 개조를 할 수 있는데 네. 국가 개조를 하겠다는 분들이 개헌을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고요. 이 말은 뭐냐? 아. 국가 개조를 아주 쉽게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가 개조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국가 개조에는 그러면은 헌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그게 출발점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10년 이상 네. 헌법과 개헌 문제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네. 이 시점에서 딱 세 사람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계속해서 뭐 정치권에서 개헌은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되고 있어요, 지금도. 네. 누구냐 하면 이화여대 조지영 교수는 네. 소위 권력 분립 원칙과 견제면에서 우리의 헌법은 독재 헌법이기 때문에 재헌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 네. 저는 그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자성희 교수. 네.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뜻이죠. 제왕적 행정부 중심의 권력 구조니까.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은. 제왕적 행정부. 그렇죠. 네, 구조다. 그리고 네. 자성희 박사는. 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확실히 하려면 사회주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드는 현재 헌법은 뿌리쳐 바꿔야 된다. 뭐 경제 민주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보면 네. 재산권 보호도 제대로 안 되는 헌법이고 이게 사회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든지 국민의 재산이 또 뺏길 수 있죠.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고 우리 법을 보면. 네, 공익에 위배될 경우에는 정부가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자성희 국민의 교수 재산권은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 것이 된다. 자본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이다. 그다음에 잘 아실 겁니다. 최근까지 우리 민주사업기념회 회장한 정성은 씨라고 있어요. 네네. 이분이 네. 지금은 뭐 한국 DMZ 평화 생명 동산 네. 그 이사장이에요. 네. 이분이 5월 28일 이메일 저한테 보니까 이제 국가 개조라는 이 화두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회 체제를 재구성하고 구축하는 것이 아마 국가 개조일 것인데 네. 이거 하려면 재헌 수준의 개헌을 하는 것이 국가 개조의 첫 발걸음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다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재헌이라는 얘기는 다시 만든다. 내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내가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헌법을 재헌 수준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죠. 제로 세팅해서. 이건 정치권에 맡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네. 자기들 위주로 만드니까. 우리는 9번 고쳤잖아요. 네. 늘 자기들 위주로 고쳤다고. 네. 이제 우리가 한 60년 민주주의를 한다고 온갖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제 국민이 해야 된다 네? 이거죠. 이제는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의식이 깨진 사람도 많고, 세상 아는 사람 많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 많다고. 네. 국민적 차원에서 헌법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현 정부는 그걸 완성할 수 없으니까 준비법만 만들고 떠나라.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그 준비법에 따라서 헌법을 안 고치면 안 되도록 네. 하는 것만으로 이 정권은 성공적인 임무를 마친다고. 준비법만 통과시켜라. 그럼요. 네.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어차피 각 국민의 대표로 그렇죠. 구성된 사람들이 헌법을 만든다. 왜 그러냐면 헌법은 국민의 근본법이거든요. 네. 모든 국민은 그 법에 구속을 받는다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네. 따라서 법에 구속을 받는 당사자는 이해 당사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헌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나 국회가 절대로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